2026년 4월 3일 미국 펜타곤 지휘통제실에 다급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작전 중이던 48 전투비행단 소속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남서부 코길루의 지역 험준한 산맥 상공에서 이란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미군의 F-15 전투기가 피격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전투기 손실이 아닙니다. 이란 영토 한가운데에, 그것도 적 방공망이 가장 정밀하게 깔려있는 심장부에 미군 조종사 2명이 추락한 겁니다. 추락한 2명의 조종사가 만일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암석으로 가득한 험준한 산악지대, 그리고 마하의 속도에서 비상탈출로 생겼을 부상, 또 해발 7,000피트 고산지대 살인적인 영하의 날씨, 그리고 대원들을 생포하기 위해서 조여오는 이란군 뿐만 아니라 막대한 현상금을 노리고 자기 집 앞마당처럼 산세를 꿰뚫고 수색해오는 민병대까지 최악의 조건에 남겨진 2대원,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미군의 슬로건을 담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정밀한 구출작전은 시작됩니다. 오늘은 격추된 F-15 조종사 구출작전 막전 막후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때는 2026년 4월 3일 새벽 2시 15분, 2대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편대가 이란 장거리 방공망을 피해서 저공비행으로 국경을 넘습니다. 이 편대의 임무가 뭐였냐면 산악지역에 숨겨진 벙커를 타격하기 위한 임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 벙커 타격으로 유명한 B2 스텔스 폭격기들은 주로 깊은 벙커를 타격하는, 벙커에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타격 임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계곡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미사일 수송대, 그리고 지면에 얇게 박아놓은 벙커들은 이런 F-15E 전투기로 구석구석 비행하면서 타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F-15E 편대가 저공비행으로 이란군에 발각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거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저공비행 상태로는 타격할 목표물이 산악 지형지물에 가려져 가지고 정밀 타격이 힘들어요. 그래서 폭탄을 투하하기 바로 직전에 전투기를 산맥 위로 급상승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발견한 F-15 편대는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빠르게 전투기를 산맥 위로 수직 상승시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공비행으로 적에게 감지되지 않았던 전투기가 수직 상승으로 잠깐 레이더 사각지대를 벗어나자 계곡 아래에 매복해 있던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꽝! 미사일이 전투기 꼬리 날개를 강타하는 순간 통제불능 상태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추락하는 조종석 안에서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인 대령은 필사적으로 탈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타오르는 전투기 밖으로 튕겨나온 2사람, 상상을 초월하는 중력 가속도로 온몸이 구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엄청난 고도에서 불어오는 살을 찢는 칼바람 속에서 낙하산을 펼쳐봅니다. 불안정한 산악지대의 바람으로 인해서 2대원은 서로 멀리 떨어지며 낙하를 하게 됩니다. 추락 소식 직후 미군은 바로 구조팀을 투입합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적진에서 상당히 먼 지점에 낙하했기 때문에 미군이 빠르게 구출할 수 있었지만, 무기체계 장교인 대령은 바람에 휩쓸려서 적진 훨씬 깊숙한 곳 험준한 산맥의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미사일에 격추되었을 때의 충격과 낙하할 때 겪은 엄청난 대기의 압박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대령, 그리고 뼈가 부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의해서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때 이미 차가운 이란의 바위 산맥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적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그 자리에 누워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2100m 높이 되는 가파른 암벽을 기어올라서 적의 감시나 수색을 피할 수 있는 비좁은 바위 틈새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그런데 은신처를 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마자 눈이 내릴 정도로 높은 이란의 험준한 고산지대는
영하의 추위로 꽁꽁 얼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대령은 불도 피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불을 피운다면 적들한테 자기 위치를 알리는 봉화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존 조끼에 들어있던 얇은 은박 보온 담요 한 장으로 추위에 덜덜 떨리는 몸을 한번 감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온은 견디지 못하고 근육은 경직되고 저체온증이 서서히 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령이 가지고 있던 식량은 생존 조끼에 있었던 그 손바닥만한 고칼로리 생존 바 하나, 그리고 플라스틱 팩에 든 소량의 식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건 언제 구조될지, 구조가 한 달 정도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 한 모금조차 함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극도의 탈수, 허기, 저체온증 속에서 바위 틈에 남아있던 얼음 조각을 녹여서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렇게 대령이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이란 전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혁명수비대, 그리고 이란 전역에 퍼져있는 산세를 꿰뚫고 있는 부족단이 민병대까지 수천 명의 병력이 사냥개처럼 산맥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란 국영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대령 목에 6만 달러, 하나로 약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만약 대령이 이란군에 잡히게 된다면 현재 격화되고 있는 전시 상황에서 이란에게 완벽한 선전도구로 사용될 게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헤란 거리 항복판에 끌려다니면서 군중들 앞에서 유린당할 게 뻔했고, 카메라 앞에서 미국 작전을 강제로 실토하게 하거나 고문이나 극비 군사정보를 토해내도록 강요를 받을 겁니다. 무엇보다 작전인원 한 명 한 명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미군을 상대로 엄청난 인질극을 벌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발각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대령의 손에 들려있는 권총 한 자루는 이란군에게 발각될 시 호신의 목적이 아닌 그 반대의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자신을 향한 이란군의 포획망이 점점 좁아지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자기 뒷마당처럼 잘 알고 있는 민병대가 가까워질수록 대령의 생존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했고 그 수단은 바로 통신이었습니다. 사실 대령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최첨단 군용 생존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진 한가운데서 무전기 전원을 켜면 그 즉시 박격포가 머리 위로 쏟아지게 하는 그런 살자 행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군 신호정보부대가 전파 탐지기 수백 대를 가동해서 산맥 전체 주파수를 24시간 쉬지 않고 스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령 손에 쥐어진 무전기는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령이 가지고 있는 생존 카드는 무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음성 통신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전기에 있는 버스트 기능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숨어있는 정확한 GPS 좌표와 생존 여부를 암호화시킨 아주 짧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킨 다음에 군사 위성 쪽으로 우주에 쏘고, 그리고 0.1초 만에 즉시 무전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트 신호는 이란 전파 탐지망을 뚫고 우주를 거쳐서 펜타곤으로 수신됩니다. 자그루스 섹터 4번 구역에서 가디언 신호가 잡혔습니다. 일회성 데이터 버스트로 암호 대조 결과 대령은 생존해 있는 상태고 위치는 다쇼트 근처 블랙 마운틴 고지대입니다. 데이터 버스트 이후로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 무전망 신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봐서 놈들도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고할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카카, 현재 위치 생존 여부 확인된 상태입니다. Wow, is he alive? Is he alive? Wow, that guy is such a strong guy. That guy is such a tough guy. Can you believe that? I like that guy, okay? We gotta get him. We gotta get him. Let's get him, okay? Go and get him. 오케이, 델타, PJ, 네이비실, 탐색구조팀 총동원하고 진입 임무는 나이트 스토커가 맡는다. A10 편대는 지상군 근접 지원하고 목표 인원 반경 5km 이내의 모든 전투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위협 시 즉각 사살한다. 그리고 즉시 F-35를 투입해서 이란 통신망, 레이더 완전히 먹통으로 만든다. 이렇게 펜타곤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령 구출 작전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지금부터 대령의 위치를 어림잡아 알게 된 이란군이 산맥을 둘러싸서 포위망을 완성하기까지 단 몇 시간만 남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인 구조 헬기를 투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들은 CIA가 지원을 자처합니다. 정보부가 이란 내에 심어넣은 사이버 부대를 총동원해서 고도로 조작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군 특수부대가 이미 대령을 찾아냈고 현재 국경 쪽으로 은밀히 이동 중이다라는 가짜 통신을 이란군 도청망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킵니다. 그 순간 산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수색을 진행하던 이란군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수비대장은 주병력 상당수를 국경지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이 미군에게 주어진 단 한 턴의 타이밍이었습니다. 4월 4일 늦은 밤에 특수작전 병력 200명을 태운 구조 함대가 해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란 영공 상층부의 무장 무인기 MQ-9이 적외선 카메라로 산맥을 샅샅이 훑으면서 대령의 위치 반경 3k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무장병력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헬파이어 미사일이 이란 병력에 우박처럼 쏟아집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렇게 이란의 근접 병력이 제거되자마자 MC-130J라는 초대형 수송기가 목숨을 걸고 아슬아슬하게 산맥 굴곡을 따라 초저공 비행으로 날아옵니다. 수송기가 대령의 위치 근처에 착륙하자마자 지옥문은 열립니다. 수송기 엔진 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란군과 특수부대 간의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쏟아지는 총알을 들고 대령이 있는 바위 틈새로 돌진했습니다. 바위 틈새에 숨어있던 대령은 저체온증과 탈수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지체 없이 대령을 둘러엎고 다시 수송기 쪽으로 급박하게 달립니다. 그리고 급히 수송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까 수송기가 착륙할 때 워낙 지형이 거칠고 협소하다 보니까 수송기 일부가 파손되어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륙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의 추가 병력이 가까워지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최첨단 특수전 수송기가 적에게 넘어간다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수대원들은 고장난 수송기에 포격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 수송기가 빠르게 착륙했고 대령과 작전 투입된 모든 대원들은 예비 수송기에 빠르게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란군이 도착하려는 순간 기체를 폭발시키고 폭발 화염과 연기를 뚫고 예비 수송기는 기적처럼 산세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4월 5일 일요일 새벽 총알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된 수송기가 쿠웨이트 미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36시간 동안 생지옥에서 사투를 벌이던 대령을 구출하기 위해 투입된 병력이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을 앞두고 개판 사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미군의 슬로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마치 영화 같은 이 작전에 대해서 제가 영어 원문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한번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